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저녁까지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는 어제보다는 약간 주춤하겠지만 그래도 덥고 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29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비가 시작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나들이 계획 세우신다면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 채집이 확인됐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어떤 생활 수칙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국립횡성숲체원이 중장년 세대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는 시니어 웰라이프 참가단체를 모집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까지 점검해보도록 하죠. 7월 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반도체 첨단 세라믹 소재 부품 공정 혁신 기술 개발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반도체 세라믹 부품을 개발하는 연구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와 강릉을 거점으로 추진되는 세라믹 소재 원천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5년 동안 400억 원이 지원됩니다. 강원도에는 반도체 세라믹 소재와 부품을 만드는 회사 4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사고로 인도에 있던 중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구급차 운전자 26살 서모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승용차 운전자 65살 김모 씨는 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우회전 차로에서 시속 90km로 직진했고 김 씨는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횡성군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군립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상반기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앞들 2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진의 공공임대아파트 용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가구와 육아 친화 플랫폼 등 특화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북부산림청이 오는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산림 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 설치, 평상, 방갈로,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와 산림 내 취사, 흡연, 소각, 생활쓰레기, 건설 폐기물 불법 투기, 또 산림 보호구역 내 보호 목적 저해 등의 행위를 단속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확인됐습니다. 일본 뇌염은 감기와 초기 증상이 비슷해서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질병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손성용 질병조사과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 넷째 주였죠.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처음 채집됐는데 이 부분부터 내용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서 매년 도내 상계 지역에서 주 2회씩 모기를 채집하며 감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감시망을 통해 지난 6월 넷째 주 우리 도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일본 내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지난해와 정확히 같은 때에 채집된 겁니다. 현재 전국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네. 질병관리청에서 이미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이 모기를 처음 확인해 전국에 일본 내염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대구에서 채집된 모기에서는 실제 일본 내염 유전자가 확인되면서 6월 17일자로 일본 내염 경보로 한 단계가 한층 격상된 상태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과 이번 채집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도 역시 이제 본격적인 일본 내염 시즌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작은 빨간집 모기 이름이 길고 독특해서 언급이 될 때마다 기억은 나는데 일반적인 진모기나 산모기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특징을 가진 모기일까요? 네, 작은 빨간집 모기는 우리나라에서 일본 내염을 옮기는 대표적인 모기입니다. 이름처럼 크기가 작고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안갈색을 띠고 있는데요. 네. 몸 전체에 뚜렷한 얼룩 무늬는 없지만 다리와 배 그리고 주둥이 가운데에 하얀 띠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산모기나 진모기와는 서식지가 좀 다릅니다. 주로 논이나 무릉덩이 그리고 돼지나 소가 있는 축사 주변에 많이 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야행성이라는 점입니다. 밤에 주로 활동하면서 사람보다는 가축의 피를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다른 모기와 확실히 구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일본 내염 모기인지 구분하려 하기보다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모기에게든 최대한 안 물리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딱 이맘때쯤에 도내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일본 내염 매개 모기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어느 정도까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네, 모기가 잡혔다는 소식만으로 당장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 일본 내염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다만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일본 내염 환자 7명 중 1명이 우리 도에서 발생했던 만큼 위험이 0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병을 옮길 수 있는 모기가 활동을 시작했으니 물리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부터 여름을 지나 10월 말까지 모기가 점차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모기 예방 수칙을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본 뇌염을 옮기는 대표적인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일본 뇌염이라는 질환은 어떤 특징을 가진 질병인지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 감염될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일본 뇌염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가 일어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돼지나 야생 조류 같은 동물에서 증폭된 바이러스가 모기를 통해 사람에게 옮겨지는 건데요. 감염된 모기에게 물리면 약 5일에서 15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열과 두통 정도만 앓고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감염자 250명 중 1명꼴로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게 되는데 이때는 고열, 발작, 목 정직, 참남, 경련, 마비 같은 아주 심각한 뇌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중증으로 진행되면 20에서 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회복되더라도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마비나
인지장애 같은 영구적인 신경계 합병증을 평생 안고 가야 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뭐 초기 증상을 들어보면 뭐 증상이 가볍기도 하고 감기와 비슷해서 그냥 감기인가 보다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네, 처음에는 독감이나 여름 감기처럼 열이 나고 두통, 메스꺼움, 배가 아픈 증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아주 쉽습니다. 네. 이 단계에서 호전되면 다행이지만 급격히 뇌염으로 악화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만약 여름철 모기에 물린 뒤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말고 바로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38도에서 40도에 이르는 고열이 지속되면서 심한 두통이 있고 의식이 흐려질 때입니다. 둘째, 구토를 반복하거나 몸이 뻣뻣해지고 떨리는 경련이 올 때입니다. 셋째,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깨우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졸음이 쏟아질 때입니다. 또한 병원에 가시면 최근 모기에 물렸거나 야외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의료진에게 꼭 말씀을 해주셔야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보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속 예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일본 뇌염 예방의 핵심은 바로 모기에 물리지 않기입니다. 상황별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야외 활동 시 주의사항입니다.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일몰 직후부터 일출 직전인 야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셔야 한다면 밝은 색의 긴 옷이나 흠이 넓은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주시고요. 피부나 옷에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주시고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정에서의 예방입니다. 실내로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충망을 정비하시고 모기장을 사용해 주세요. 또한 집 주변 화분 받침이나 물 웅덩이, 막힌 배수구 등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고인물은 반드시 없애주셔야 합니다. 네. 특히 뭐 어린이나 고령층은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방접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무엇보다 다행인 점은 일본 뇌염은 효과가 있는데 예방 백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입니다.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접종받으실 수 있으니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접종을 꼭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모든 분께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지 축사 인근처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또는 일본 뇌염 위험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 중 과거에 백신 접종 경험이 없는 분들께는 예방접종을 적극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맘때 주의해야 할 매개 감염병이 있다면 안내해 주실까요? 네, 여름철에는 일본 뇌염 외에도 찐득이와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들이 겹치는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우리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있습니다. 찐득이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과 혈소판 감소가 특징입니다. 또한 지난 6월 주의보가 발령된 말라리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라리아는 얼룩날개 모기가 옮기는데 우리 강원 북부 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질환들의 공통적인 예방법은 결국 피부 보호, 기피제 사용, 비가 후 샤워입니다. 이 기본 수칙을 생활화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간략히 해주시죠. 네, 도내에서 매개 모기가 처음 잡혔다고 당장 큰일이 났다고 걱정하시기보다는 매년 찾아오는 여름철 감염병으로 생각하시고 기본 수칙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도내 일선 보건소에서는 매개 모기 감시와 방제를 꾸준히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야외 활동 시 비누 빗기, 기피제 바르기, 집 주변 고인물 없애기,
그리고 어린이들 예방접종 챙기기 등 생활 속 실천만 꾸준히 해주셔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손성용 질병조사과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이 숲길을 천천히 걷고 또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국립횡성숲체원이 시니어 세대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인 시니어 웰라이프 참가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니어 웰라이프가 어떤 사업인가요? 네, 시니어 웰라이프는 만 55세 이상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숲이라는 자연 환경 속에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쉬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데요. 단순히 숲을 산책하는 체험이 아니라 신체 활동과 인지 활동,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숲길을 걸으며 몸을 깨우고 자연물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됩니다. 또 혼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활동으로 운영되는 만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면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한 산림복지사업으로 운영돼 프로그램 비용은 물론이고 또 일정에 따라서 식사와 숙박비 일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국립횡성숲체원 산림치유팀 김영태 주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처음 오실 때는 내가 숲에서 뭘 하겠어, 그냥 산책하는 거 아니야? 하고 조금 어색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숲길을 천천히 걷고 깊은 호흡을 하고 자연물을 이용한 간단한 놀이를 하다 보면 표정이 점점 밝아지십니다. 특히 솔방울 같은 익숙한 자연물을 활용하면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 기억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옛날에는 솔방울을 불쏘시개로 쓰곤 했다, 오랜만에 재미있게 웃었다 같은 말씀을 해주실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적던 분들도 활동이 진행될수록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박수를 쳐주시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고 말씀해 주실 때 저희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숲에서 그럼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네, 프로그램은 당일형과 1박 2일형, 또 여러 차례 방문하는 회기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안전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야외 프로그램은 으라차차 내 몸 깨우기입니다. 숲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스트레칭과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균형 감각과 신체 기능을 자연스럽게 깨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실내에서도 편백나무 구슬을 활용한 공예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손을 직접 움직여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근육 운동은 물론 집중력과 성취감도 함께 얻을 수 있는데요. 네. 이 밖에도 명상과 호흡, 자연물을 활용한 인지놀이 등 숲이라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립횡성숲체원에서는 솔방울을 활용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익숙한 자연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꽃 피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숲에서 보내는 시간이 실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산림치유만의 특징도 알려주실까요? 네, 최근에는 숲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건강을 돌보는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산림치유 활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나무 향을 맡고 바람 소리와 새
소리를 들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국립횡성숲체원은 이런 숲의 치유 효과를 단순한 산책으로 끝내지 않고 전문 산림 치유 지도사가 대상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숲길 걷기와 명상, 스트레칭, 자연물을 활용한 인지 활동을 유기적으로 구성해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혼자 운동하거나 쉬는 것과는 달리 자연 속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활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교감하는 과정도 프로그램의 중요한 치유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횡성숲체원 산림치유팀 김영태 주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니어 웰라이프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 번호증이 있는 만 55세 이상 중노년층이나 어르신 단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당일형, 1박 2일 숙박형, 그리고 회기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기형의 경우 3회 이상 방문하시는 일정으로 각기 다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하시면서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면 사전 상담을 통해 운영 가능한 일정과 참여 유형을 협의하고 이후 참가 신청서와 참가자 명단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메일을 통한 신청 전에 033-340-6329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면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일정이나 참가자분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과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숲은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치유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숲에서 걷고 웃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자체가 몸과 마음에 큰 활력이 됩니다. 강원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국립횡성숲체원의 시니어 웰라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노년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돌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숲이 주는 여유를 느끼면서 함께 걷고 웃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자, 원주시가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도시를 앞세운 반도체 산업 전략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정부가 최근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주시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 전략이 새로운 기로에 섰습니다. 국가 반도체 산업 축이 수도권을 넘어 호남권까지 확대되면서 기업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이에 원주시는 반도체 교육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재 부품 장비, 줄여서 소부장 특화 도시 전략을 앞세운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원주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일까요? 네, 민선 9기 원주시정은 반도체 산업 육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부장 기업 유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유자열 원주시장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공급망 확대와 입주 포화를 기회로 삼아 수도권 반도체 산업의 후방 지원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했습니다. 수도권 접근성과 기존 산업 기반을 활용해 소부장 기업을 집적시키고 차별화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원주에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속속 갖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말 한국반도체교육원이 개원하고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도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과 연구 실증 기능이 함께 구축되면서 반도체 공급망 거점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대될수록 소부장 기업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구축 중인 교육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급망 특화 도시를 얼마나 빠르게 구현하느냐가 원주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4년 연속으로 강원도 내 노인 일자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요? 네, 횡성군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6 노인 일자리 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시상대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실적과 사업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는데요. 횡성군은 일자리 확대와 내실 있는 사업 운영 역량을 두루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횡성군이 그동안 어떤 사업을 운영해 왔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횡성군은 올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다각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지역 내 일자리 수행기관들과의 긴밀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참여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린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4년 연속 수상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활기차게 참여해준 어르신들과 현장에서 애써준 수행기관 관계자들의 노력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꾸준한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진 횡성군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영월 소식입니다. 영월 의료원이 영월 정선 평창과의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협력을 본격화한다고요? 네, 영월 의료원이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영월 의료원은 최근 영월 관광센터에서 영월 정선 평창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는데요. 회의에는 보건의료기관과 지자체, 보건소, 소방서, 복지기관 실무진이 참석해 의료와 돌봄을 잇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또 지역 필수의료 원외대표 협의체 회의에는 강원대병원과 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25개 기관 39명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 시행을 앞둔 지역 필수의료법에 대한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을 짚고 필수 의료 제공 체계 강화와 응급 전원 협력,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네, 끝으로 평창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오는 9월 평창에서 열리는 제34회 강원도민 생활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숙박 외식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간략히 전해주시죠. 네, 평창군이 오는 9월 열리는 제34회 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근 지역 내 숙박 외식업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숙박 외식업 단체는 바가지 요금 분잘과 객실 및 주방 위생관리 강화, 친절 서비스 제공 등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와 한 주간 도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7월 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